이런 모습으로 자 이제 일반적인 형태가 이제 이렇게 공이 돼버려요. 이 각도가 조금 45도보다 작으면 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각도가 좀 작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서 한 30도 정도, 40도 정도, 이 정도 선이면 얘를 이제 이렇게 좀 각도를 좀 얇게 쳐도 되고, 이렇게 각도가 벌어져 있으면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 모으기는 좀 어렵고요. 저쪽으로 두껍게 끌고 가서 이런 식으로 공을 치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공을 어떻게 하냐면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만으로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 이 공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략하면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쳤지? 이 공을 지금 공보다 더 잘 맞으면 더 좋게 되겠지만 이 공을 요렇게 내가 이 공을 얇게 치고 앞에 있는 공 한 4분의 1 정도 치고요. 요 공을 이쪽의 면에서 이쪽 면으로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코너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 두툼하게 때리면 맞습니다. 두툼하게 때리면 맞는 공인데 요거 얇게 겨냥하고 얘를 요렇게 요 사이로 요렇게 공을 맞추는 거예요. 요렇게 공을 치게 되면 아주 멋진 공이 나오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제일 적구를 두껍게 때리면 안 돼요. 제일 적구를 두껍게 때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적구에 있는 이 빨간 공을 두껍게 때리면 치기가 어려운데 요 공을 얇게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이 각도는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이 네 번째 포인트에 있을 때 제가 이 공을 한 4분의 1 정도 두께로 치면 거의 코너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빨간 공 사이로 공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임팩을 살짝 주고 이런 느낌으로 공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너 쪽에 어디에 형태의 공이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게임이 끝난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공을 자 이렇게 치고 대부분이 이거죠. 대부분이 이건데 여기서 딱 나오면 한 당구 좀 잘 치는 사람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 치면 잘 모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과감한 변신을 하는 거죠. 좀 더 과감한 변신을 해서 얘를 얇게 치는 거죠. 얇게 치면서 공을 약간 끌어서 때리는 거예요. 당점을 여기서 중단이나 중하단 정도 주고 치셔도 됩니다. 물론 각도에 따라서는 또 하단으로 주고 쳐도 되겠죠. 그래서 얇게 치면서 얘를 코너로 이렇게 보내면 이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이 흰 공으로 이 빨간 공을 쳤는데 얘가 맞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데 얘가 와서 이렇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가고 있는데 누구만 가냐면 이 목적구만 절로 싹 가고 얘는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키스가 나기 때문에 안 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거만 주의하시면 공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이 두께 자체를 요걸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만드는 이 두께를 선택을 잘해야 이 공이 코너 쪽으로 맞은편 코너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맞은편 코너 쪽의 형태로 공을 보내는 게 여기서의 이 핵심이에요. 맞은편 코너 쪽으로 가서 이런 식의 형태로 공을 만드는 게 이 공의 핵심이 되어버립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쳐보시면 실제로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반복하면 이 공은 100당구도 칠 수 있어요. 왜? 이건 끌어치는 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훈련이죠. 100당구는 이 공이 이쪽에서
왔을 때 한 20cm 정도 떨어져 있어도 돼요. 자, 잘 치는 사람은 이 공 두 개가 10cm, 20cm 그 밑으로 그 제일적구와 목적구의 그 공 자체의 이 자체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되죠. 지금은 또 키스가 났죠.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자신 있게 쳐야 돼. 내가 쳐보면 알지만 이 공을 자신 있게 쳐야지. 여기서 그냥 대면서 쑥 밀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공이 지금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끌 필요는 없고 힘 조절만 떠올리는 거예요. 바로 어떤 힘이냐면 이 공을 제1적구를 코너로 보내는 거예요. 이 공보다. 제1적구를 코너로 보내는 이 두께를 선택을 하고 스피드를 떠올려서 공을 이렇게 치는 거죠. 지금 공 배치를 보면 얘는 맞고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이렇게 가는데 아직 거리가 좀 짧으니까 좀 더 세게 쳐도 됐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실제로 저는 이 공이 나오면 확실히 잘 모아칩니다.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잘 공 모습이 만들어져요. 의외로 과감하게 쳐야 돼요. 의외로 과감하게 쳐야 이 공의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공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 요쪽 어디에다가 목적구 이 근처 어디다가 마을 모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배치에서는 저 코너 쪽으로 보낸다. 저 맞은편 코너 쪽으로 이 공을 이렇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더 좋은 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좀 더 과감하셔야 돼요. 맞은편 코너 쪽으로 공을 보낸다는 생각으로 해야지 이 중간에다 어디 공을 모아야 된다. 우리 점수가 낮으신 분은 중간에 모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중간에 모으는 것보다 저 코너 쪽으로. 자, 아까는 제1적구가 4포인트에 있었는데 이제 코너에서 하나, 둘, 세 포인트 떨어져 있는 이 상태예요. 똑같이 치세요 한번. 자꾸 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특히 이 목적구를 맞추는 두께가 엄청 좋아집니다. 이 목적구를 맞추는 두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여기서 요 형태를 얇은 두께에서 요 공의 두께를 맞출 수 있는 그 훈련을 그렇게 세게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과감하게 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실패해도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음 공을 더 쉽게 칠 수 있어요. 아까 그 두껍게 치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공이 목적구라는 공을 내가 갖다 대기 전에는, 그러니까 힘으로 가볍게 갖다 대기 전에는 지금 상태의 공을 치면 얘는 어쨌든 이쪽 코너 어느 쪽으로 오거든요. 코너 어느 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제1적구를 내가 조금 잘못 맞춰도 아주 멋진 공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공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공은 제가 저번에 설명했었죠. 이런 공은 당연히 저쪽이라고 생각하고 공을 치시잖아요, 여러분. 코너 쪽으로 공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을 과감하게 공략을 하는데 목적구가 코너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공을 공략하는 방법을 갖고 계시는 게 좋다. 자, 이런 경우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훈련을 자꾸 하면 요 공의 그 맞추는 면이 엄청 정확해져요. 맞추는 면이 엄청 정확해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보다 더 잘을 만들 수가 있다. 저는 당구라는 거를 창의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거를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좀 창의성 있게 도전을 해보면 공 자체의 흐름이 바뀐다. 공 자체의 흐름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다 그냥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치는데 이 끌어치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과감하게 공을 내가 리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심하게 때리면 그 점수 한 개에 부딪혀요. 한 개 부딪혀요. 내가 어디까지 쳤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분은 그 점수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치는 방법을 바꾸지 않는데 어떻게 공이 한순간에 점수가 오르겠어요? 내가 치는 방법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은 그 방법에 맞는 점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가져야 돼.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뭐 끌어치기를 더 해야 돼. 물론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지만 그 부분을 내가 바꾸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원래 쳤던 패턴 자체를 바꾸시려고 노력을 해야지 쉽게 점수가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천천히 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를 지금 이런 식의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안 맞을까? 또는 내가 기존에 했던 방법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공이 어려워질까? 그래서 지금의 이 모아치기 패턴은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훈련을 해주시면 생각보다 이런 공들이 많이 서요. 이런 공이 섰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거 그냥 두껍게 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방금 전에 그 훈련 방법을 떠올려서 이렇게 공을 자꾸 쳐주시면 공이 달라진다. 100%딱 모였으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형태의 공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공을 달라지게 됩니다. 자, 거리를 좀 띄었어요. 거리를 좀 띄었지만 방금처럼 두께 맞추고 왼쪽 오른쪽의 훈련을 자꾸 해보시면 이것도 이게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지 이게 나한테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공을 치게 되면 이 형태의 공도 아주 쉽게 모을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모아치기잖아요. 근데 왜 모아치기가 안 되죠? 바로 두께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공이 이쪽으로 오는 건 맞는데 그 두께를 되게 어려워하게 되는데 방금 같은 공들을 치게 되면 이 두께가 코너로 오는 두께를 설정하게 됩니다. 내가 공을 쳤을 때 이 제1족구가 코너로 오는 두께를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공이 안 들어가면 내가 힘 조절이 안 돼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께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이 공을 쳤을 때 두께를 못 찾기 때문에 공을 실패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당구는 토탈 스포츠예요. 당구는 토탈 스포츠다. 두께. 예를 들어서 이제 두께, 스피드, 당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합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좀 부족하면 굉장히 치기가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는 이제 끝났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에 관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쇼킹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많이 봤던 내용이에요. 자, 공이 이렇게 두 개가 일자로 이렇게 섰습니다. 자, 일자로 공이 두 개가 서 있는데 이 공이 쌍방울인데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한번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 공을 현재는 세리 모양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세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 모양이 쌍방울이지만 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 공이랑 이 세 개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45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45도 정도 될 거예요. 이 45도의 이런 각도 형태로 공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공을 칠 때 두 가지예요. 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얇게 쳐야지 맞는 경우. 자, 이 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현재 상태라고 하면 앞에 있는 공을 얇게 쳐야 됩니다. 근데 이 얇게 치는데 힘 조절이 이렇게 힘 조절이 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힘 조절이 됐다고 해서 다음 공을 칠 수 있지만 이 공은 세리 모양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리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삼각형 모양을 좀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경우에 얇게 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껍게 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이 공이 조금 일자가 아니고 조금 위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얇게 보이는 이런 형태. 잘 그림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공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조금 위로 올라오면서 얇게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럴 때는 역회전으로 공을 두껍게 치시는 거예요. 역회전으로 이 공을 11시 당점이나 10시 당점을 주고 앞에 있는 공은 절반 이상의 공을 가하면서 슬로우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세게 때리는 거, 조금 세게 때려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을 맞고 여기다 딱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모습처럼 완벽하게 이렇게 들어간 만큼 다시 나오게 만드는 거죠. 즉 세리 모양이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세리 모양은 어떤 게 세리예요? 세리 모양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이런 삼각형에서 여러분들 이런 삼각형 모양에서 세리 모양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자 이게 제1족구고 이게 목적구라고 여러분들 감안했을 때 이 목적구의 뒤편에 공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세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몰고 가지 못하죠. 왜? 이 공간으로 이제 이 뒤에 있는 이 공간으로 누가 가야 돼요? 제1적구의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1적구가 이 뒤에 공간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다시 이 뒷공간이 있으면 그 뒷공간 쪽에 그소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살짝 들어가는 그 모습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세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 공이 방해가 되는데 이 공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공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뒷공간이 만들어지면 목적구의 뒷공간이 만들어지면 이때는 공을 드리블할 수가 있어요. 공을 드리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드리블할 수 있는 상태로 못 만들어주면 결국 세리를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배치에서 이 공을 세리를 만드는 방법은 얇게 쳐서 세리를 만드는 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공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이 공을 얇게 쳐갖고 얇게 쳐서 공 하나 정도의 간신한 이런 공간에서 내가 이거 얇게 쳐봤자 이 공이 그래도 조금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공 하나가 안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공은 세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밀면서 세리 하나를 각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공간을 하나를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공간을 하나 확보하니까 은근히 세게 쳐야 된다. 물론 완전히 세게가 아니고 공간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얘가 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고 나면 이 모습이 세리야. 자, 세리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공이 모여 있을 때는 무조건 느리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공 모양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모양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모양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 좀 과감한 필요가 있다. 모양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지 여기서 슬로우로 가갖고 천천히 해서 여기서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공 모양을 보고 바꿔. 자, 바꾸자, 가자, 바꾸자. 그러면 이 모양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리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니까 내가 세리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지가 생기는 거죠. 모양을 바꿔라. 그래서 현재와 같은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세리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세리죠. 역세리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는 저쪽에서 공을 쳐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리 모양을 만들고 이제 다시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공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공간이 있게 있는데, 자, 공간이 이렇게 있게 있는데, 얘가 지금 어느 하나가 앞에 있고 하나가, 자, 얘가 앞에 있으면 이거 그냥 셀이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건 얘 치면 셀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그렇죠? 이 모양 갖고 고민하지는 않죠. 모양이 고민하는 거는 일자나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을 때예요. 근데 일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 쌍방울이지만 얘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는 이렇게 내가 두껍게 역회전을 주고 공을 쳐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은 세리가 되는데, 이제 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자 배치입니다. 자, 일자 배치에서는 내가 이 공을 두껍게 쳐도 이 공을 두껍게 쳐도 현재 각도에서 내 공을 이쪽으로 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배치에서는 역회전을 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는 역회전을 주는 게 아니라 일자 배치에서는 거꾸로 이럴 때는 역회전이 아니고 제외전을 주고 치셔야 된다. 제외전을 주면서 두껍게 가도 이 공이 이렇게 뒤에 숨어 있으면 아까처럼 그럼 뒤에 공이 안 맞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제외전을 줘도 이 면이 보이는 두께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을 두껍게 쳐도 내 공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일자 배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제외전을 주고 공을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절대 천천히 안 쳐요. 의외로 세게 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세게 쳐요. 왜? 이 공이 좀 이따 목적구가 되니까 튀어나오는, 즉 공한개 정도 뒤에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천천히 치는 건 금물이에요. 천천히 치면 여러분들 이 형태가 돼요. 어떤 분은 야 이거 땡큐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공을 이해를 못하면 많이 못 친다. 서너 개 치고 끝나겠지. 응? 근데 여기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야. 야 여기서 내가 야 제외전을 주고 조금 세게 쳐볼까? 그 다음에 이 제일 적구를 좀 튀어나오게 한번 쳐볼까? 자, 이런 형태로 공을 공략한다. 좀 더 앞에 있는 공을 두껍게 공략하는 것이 앞에 있는 공을 조금 공략하고 조금 과감하게 쳐라. 조금 과감하게 쳐라. 여기서 너무 갖다 붙일 생각을 하지 마라. 갖다 붙일 생각하지 말고 갖다 붙이면 내 공이 그냥 딱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모양에서 그러면 이 모양은 조금 과감하게 치고 제외전으로 치면 맞고 지금처럼 요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때리면 얘가 맞고 이렇게 나오고 내 공은 얘를 치면서 얘가 벽을 맞고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리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세리 모양이 만들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제외전을 주고 이 경우에서 은근히 내 공이 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리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배치에서 이 공을 세리 모양을 만드는데 이쪽에 가면 더 좋아요. 자, 이제 뭐냐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른손 제비란 말이에요. 오른손 제비 같은 경우에서 오른손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거는 역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전을 주고 그냥 쭉 쳐서 쭉 가는 거예요. 은근히 세게 쳐요. 은근히 세게 쳐야 이 세리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 휴대폰 때문에 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은근히 세게 쳐야 돼. 은근히 세게 쳐서 이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거리가 확보돼. 이 뒤에 공 하나 정도를 확보를 시켜야 여기에 왔을 때 이렇게 쳐야 이제 세리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른손 제비 쪽이 유리한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공의 형태를 잘 보시고 이렇게 나오면 더 유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슬로우로 이렇게 팍 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세게 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치라고 하면 야, 공 뽀개질 것 같은데? 우리 그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공이 뽀개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훈련을 하면 과감해져. 과감해져서 내가 공 모습을 아주 잘 만드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쪽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거의 빨간 공이 일자로 돼 있다. 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일자로 되어 있다. 이럴 땐 이렇게 됐을 때는 내 각도를 보고 제외전으로 공을 조금 절반 정도 이상으로 공을 이렇게 치고 나와야 세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얇게 치면 안 돼요. 세리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공으로 끌고 가야 거의 완벽한 세리가 됐죠, 이거. 들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서 이 공이 조금 위로 튀어 올라갔다.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위로 올라갔다. 이게 아니라 조금 위로 올라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제외전보다 역회전이 좋다. 제외전보다 역회전을 주고 조금 세게 튀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공을 끌어내면 내가 아주 멋진 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론 이게 어느 선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훈련이고 어떨 때는 제외전으로 쳐도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위로 올라와 있지만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갖고는 제외전, 역회전보다는 제외전이 더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 두껍게 쳐도 이 뒤에 빨간 공을 내가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제외전을 주고 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공부를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오재성님, 칠대기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이 되고 있는 거 맞죠? 왜 여기서 이렇게 끊겨져 있나요? 방송 끊긴 거 아니죠? 아이고 채팅 못할 뻔했네. 맞아요?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채팅 안 되는 줄 알았어. 자, 이건 제가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제가 저기 올렸잖아요. 쇼츠 영상에 올렸잖아요. 이거 얇게 치는 건데요. 이 얇게 치는 얘는 이 공을 두껍게 맞으면 안 돼요. 거의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걸어치기 형태 정도로 이쪽에 있는 공이 아주 얇게 맞아야 됩니다. 조금 두껍게 맞아서 저를 정면으로 쳐봤자 안 돼요. 굉장히 얇은 두께의 공을 이렇게 쳐야 이 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실 때 앞에 있는 공을 굉장히 얇게 쳐야 됩니다. 앞에 있는 공을 굉장히 얇게 치고 뒤에 있는 공을 너무 두껍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걸어치기 형태의 느낌으로 공이 이렇게 안쪽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 공을 내가 모아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공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시면 아주 대박이 됩니다. 엄청난 실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공도 이렇게 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공은 어떤 경우에 나올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공을 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공에서 이 공을 때리려고 그러면 얇게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지금 이 공은 두껍게 때리는 것보다 얇게 맞춰갖고 이 제일 적고 목적구였는데 저 목적구를 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두께. 그럴 때 여기서 한 방에 뭔가 모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 모양이 만들어져. 지금 안 만들어졌거든요. 또 다시 치면 되고 이 공을 쳤는데 여기서 다시 이 공을 쳤는데 너무 세게 치지 말고 목이 상태에서만 싹 가서 앞으로만 살짝 이렇게만 딱 나와줘도 지금의 배치에서 저 공을 얇게 걸어친다는 느낌의 각도가 나오면 이 공을 여러분들이 좀 세게 치면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얘기하면 작업이라 그러거든요. 이 작업을 할 때 얘를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도저히 이거를 한 방에 두 방에 끝내는 거야. 두 방. 즉 여기서 총 세 방이죠. 여기서 하나 가고 세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 가고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공을 쫄아갖고 여기서 이 공을 쫄아서 가운데다 쑤시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내 공을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얇지만 힘을 별로 들이지 않는 얇은 두께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야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공을 때리면 이 공이 맞을 수가 있는데 각도상으로 더 아까보다 더 얇게 뽑아놔야겠죠.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는 왔다리 갔다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하는 왔다리 갔다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무조건 얇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제외전을 주고 또는 무회전도 관계없지만 은근히 두껍게 맞추면서 이렇게 빼내야 된다. 이렇게 빼내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공으로 쟤를 비껴치기 형태의 각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쳐내야 여러분들이 멋진 공을 만듭니다. 이게 이 공의 연결 동작이에요. 연결 동작.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이 공의 연결 동작이 바로 세리 모양을 만드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공을 많이 훈련을 해주셔야 아주 멋진 공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나온 두 번째 슈츠도 이 공이잖아요. 아직도 남았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네. 하나만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할 텐데요. 자, 이 공에서 이 공을 이렇게 두툼하게 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밀면 이 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밀어서 모이는 각도가 아닌 경우에 이 공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당구를 자꾸 이제 이거를 4구를 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안 쳐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공을 코너로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구 룰이 코너에서 3점 이상 치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 공 3개를 이 안에서 치면 파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을 벗어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공에서 여기서 모았다고 하면 우리 하전자분들은 땡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이 배치에서 이 공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치시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치시면 돼요.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 그 밀어치기 각도가 안 나올 때 여기서는 밀어치기 해봤자 두껍게 쳐봤자 모으지 못하는 이런 모양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상태에서 이 공을 얇게 치는데 쟤를 상당히 두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두께가 만약에 만들어졌다. 앞에 거는 얇게 치는데 쟤를 제가 두껍게 보여.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저 공이 두껍게 보일 때 이 형태의 공을 이렇게 쳐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 형태의 공을 쳐주게 되면 이제 셀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이 두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봐봐요. 은근히 과감하게 쳐야 된다. 이 공도 너무 소심하게 때리면 이쪽에서 공이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공이 나오면 공을 가운데다가 박으려고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나 치고 이렇게 말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당구를 잘 치시는 분은 어떤 공이 나와도 되지만 당구를 좀 못 치시는 분들은 여기서 두세 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과감하게 치세요. 조금 과감하게 공을 좀 치시면 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공이 달라져요. 자, 지금 같은 배치에서는 아까 제가 가르쳐줬던 그 공으로 치는 것보다 이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그냥 이거는 밀면 역회전 주고 공을 한 8분의 7이나 8분의 8 그 사이로 이렇게 밀어치면 이거는 세일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을 내가 한 방에 세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두 방, 세 방으로 내 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잘 이해되시나요? 우리 사부킹님이 아주 이해가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자, 얼마나 좋은 공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나한테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강의가 되는 거예요. 게임에서 이런 거 나오면 안 지죠. 이런 원리를 알고 공을 치는 사람은 거의 질 수가 없어요. 같은. 그리고 수준이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좋아요 꼭 안 누르시면 이거 제가 파일 낼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공이 섰냐면 이렇게 공이 섰어요. 자, 이런 배치가 공이 나왔어요. 자, 봐봐요. 이 어느 한쪽 공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나가 있으면 이렇게 나가 있거나 이렇게 나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이 공을 어떻게 쳐야 된다는 건 이제 아까 그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을 그래 얇게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과감하게 치는 어떤 모습이 좀 더 공이 더 좋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내가 가운데로 파고 들어가는 공 배치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내 공이 이렇게 가운데에 딱 배치했어. 그러면 이 공은 내가 여기서 이쪽 공을 맞춰서 봐봐요. 이쪽에 있는 공을 맞춰갖고 내가 바깥으로 나갈 방법은 거의 없어요. 이쪽 공을 맞춰도 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근데 이렇게 나가게 이쪽 바깥으로 나가게 하려고 그러면 이 공을 엄청나게 쳐야 돼요. 왜냐하면 세게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 자체가 지금 내가 맞고 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 공을 맞춰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얘를 두껍게 쳐야 돼요. 각도상. 얇게 쳐갖고 내 공이 가운데 빠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이 공을 치죠? 그렇죠. 바로 가운데다가 이제 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껴갖고 여기서 하나, 둘, 이제 최대한 안 깨지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행복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게 치고, 자, 이제 여기서 내가 당구 기술이 좋으면 뭐 마세이라든가 끌어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또 때리면 다시 한번 또 치고, 다시 여기서 또 마세이 한번 또 때리거나 또 치면 다시 한번 또 모이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또 가운데다가 끼요. 다시 여기다가 놓고 또 나오면 가운데다 또 낍니다. 왜? 이게 제일 좋은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럼 다시 또 이제 가운데 꼈으니까 어느 한쪽의 공을 선택해서 다시 또 끌고 와야죠. 네? 끌고 와서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와요. 그러면 가운데 공이 또 껴요. 가운데 공이 또 껴요. 그러면 가운데 공이 딱 끼는데 제대로 치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마세이나 이런 거를 잘 치시는 고수들이 이거를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럼 계속 치면 되니까.
뭐 이렇게 치고 저렇게도 치고 가운데 끼고 다시 한쪽에 있는 공을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공을 자꾸 고전자들은 구사하고 있고 하전자분들은 답이 없어. 여기서 지금 형태에서 이런 공이 나오면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여기서 3개 치면 끝이야. 3개 치면 끝이야.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개를 공을 치는데 여기서 봐봐요. 3개를 공을 치는데 여기서 가운데에 슬로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제가 세게 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 첫 번째 선택한 건 이 공을 코너 쪽에 가까운 이 공을 조금 두껍게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을 빼낼 생각을 하지 마라. 내 공의 위치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툼하게 쳐서 내 공은 얘한테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치면 가고 싶어도 이쪽에 있는 공 때문에 내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혀 있으니까 여기 생각하는 거야. 막혀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공의 진로는 얘한테 못 가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좀 두껍게 쳐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쪽 공을 두껍게 때리면서 얘를 이렇게 튕겨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에다가 알싸하게 이렇게 가운데다가 딱 뛰면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를 치지만 다음에는 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기서 이쪽에 있는 공을 굉장히 두꺼운 한 8분의 7 두께나 4 두께 이상으로 두껍게 치면서 지금 이 공보다 더 많이 나오지만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금 위에서 튀어나오게 공을 구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약했죠. 좀 더 두껍게 스피드를 잃고 공을 이렇게 구사를 하면 이제 이 공이 튀어나오겠죠. 제가 왜 이쪽에서 하냐, 저쪽에서 하면 좋은데, 그렇죠? 저쪽에서 하면 좋은데 왜 이쪽에서 하냐?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저쪽에서 보여주면 좋은데 오른손잡이가 왜 이렇게 가느냐 하는. 자, 여기서 얘를 두껍게 칩니다. 이렇게. 자, 두껍게 치면은 쿠션에 가까운 공을 두껍게 치면 여기서 이 공을 칠 수도 있지만 저 공을 놓고 이렇게 끌어놓고 얘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는 이 세리 모양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응? 자, 여기서 계속 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치고 있는 이 방법은 확실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가운데 친 거보다는 낫다. 근데 가운데 친 거보다는 난데 여기서 가운데 친 거보다는 난데 잠깐만요.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 있으면 제가 두껍게 치면 세게 나온다 그랬어요. 제외전으로 이런 모습으로 좀 세게 치면. 자, 근데 여기서 이 공을 얘를 좀 두껍게 치는 거야. 밟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때 이쪽 공에서 이쪽으로 가요. 그럼 쟤를 두껍게 치는 이 형태로 쳐서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이게 끌어치기 능력이 좋으신 분은 이 공을 쳤을 때 내가 세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훈련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세리 모양을 내가 조절하면 어떤 모양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냈어. 와, 대박이죠. 아이고, 대박이네. 여기 톡 치고 다시 여기서 끌고 가서 세리로 이렇게 놓고 톡 때리면 이제 세리가 되죠. 자, 여기서 조절을 해서 이 공을 이제 돌리면 끝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돌리면 이제 세리 모양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세리 끌고 가면 돼요. 아주. 이렇게 이쪽의 중심에서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자, 봐봐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 공이랑 일자 형태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 있다. 가운데에서 살짝 요렇게 넘어간 건 아닙니다. 요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이쪽 쿠션에 있는 이 공을 두껍게 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의 공을 치고 죄송합니다. 좀 과감하게 치세요. 조금 세게 쳐요. 이렇게 공을 때리면 이 공을 내가 끌어치는 느낌이 이 끌어치고 즉 우리가 표현하는 쫑쫑 이 쫑쫑을 잘 낼 수 있다 그러면 쫑쫑을 잘 낼 수 있다고 하면
이 공은 여러분들 상당히 좋은 공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공이 되는데, 자, 쫑쫑이 쉽나요? 쉽진 않죠. 쫑쫑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은 여러분들이 그 패싱 스루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살살 아주 힘조절을 해서 살살 해서 이렇게 계속 벌려갖고 잘 봐요. 힘조절해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간 상태에서 각도가 크지 않은 이 상태로 나왔을 때 이제 이쪽에 있는 공을 내가 끌어치면 이제 뭔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운데로 살살 치는 거를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지금의 얘가 요 가운데에서 요 센터 가운데에서 정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얘를 두껍게 치는 거를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도 괜찮다. 잘 생각 잘 해보시고 이 공을 다시 한번 이쪽 가서 끌어치면 뭔가 답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패싱스루 형태로 아까 두껍게 치면서 왕쿠션인데 아까 약간 두껍게 치는데 왕쿠션으로 밀리듯이 이런 형태로 공을 제가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공이 가운데에서 지금 여기 요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공을 이제 어떻게 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떠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잘 봐요. 왼쪽에 있는 공을 아주 두껍게 칩니다. 왼쪽에 있는 이 공을 두껍게 쳐. 오른쪽에 있는 공을 두껍게 치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공을 두껍게 치면서 공을 이렇게 공 한 개 정도를 띄워놓을 수 있는 형태로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쿠션에 붙어 있는 이 공을 얇게 아주 느리게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친 상태에서 이 공을 쿠션에 붙은 이 공을 이렇게 붙어 있는 이 공을 마세이나 뭐 끌어치기나 이런 걸로 해서 마세이나 이런 거에 끌어치기를 이용해서 이 공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내요. 자, 그럼 다시 지금 말하면서 그러니까 설명이 조금 실전에서 보여주는 게 차라리 편한데 지금 형태가 됐어요. 자, 봐봐요. 이 위쪽에 있는 이 왼쪽 여기 정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좀 갔단 말이에요. 어우, 또 50도 여기 이렇게 지정을. 자, 이 왼쪽에 있는 공은 조금 두껍게 쳐서 공 한 개의 여유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아직은 덜 나왔어요. 자, 덜 나왔을 때는 한번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덜 나왔을 때는 아직 모양이 덜 나왔으니까. 자, 봐봐요. 자, 앞에 있는 공을 두껍게 칩니다. 왼쪽에 있는 공을. 죄송합니다. 왼손으로 하려고 했더니 힘 조절이 안 나요.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요. 두 번째 있는 이 쿠션에 있는 공을 아주 얇게 슬로우로 쳐서요. 이 공을 이렇게 간신히 맞을 정도로 치십니다. 이 공을 아주 간신히 맞을 정도로 공을 구사하고 이 공을 이제 끌어치는 거죠. 이제 이 방법으로 공을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쳐보겠습니다. 원래 제 방법은 이렇게 치는데 제가 원래 이 뒤로 이렇게 틀어서 두껍게 조금 칩니다. 됐죠? 하나. 자, 여기서 요 공을 얇게 칩니다. 두껍게 때리면 안 돼요. 얇게 쳐서 요 사이로 이렇게 갖다 붙여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공을 쳐갖고 요 사이로 빼냅니다. 이쪽으로. 공을 직접 끄는 게 아니라 요 공간 쪽으로 공을 맞추면서 공을 득점을 성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저의 방법이에요. 뭐야? 야,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지금 이렇게 설계해서 공을 치는 게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쳐볼래? 다시 한번 쳐볼래?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오른쪽 공을 두껍게 까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인데 이쪽이 아니에요. 쿠션에 있는 공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공을 두껍게 쳐. 너무 세게 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공을 아주 이쪽 공을 아주 얇게 슬로우로 아주 간신히 맞을 정도로만 이렇게 쳐냅니다. 아, 좀 약했다. 좀 약했어요. 여기서 제가 좀 가감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갑자기 갑니다. 다시 한번 이 공을 두껍게 쳐서 조금 끌고 내려오고 내 공을 여기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이 공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형성을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내가 공을 치는 거예요. 자, 공을 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공을 공략하는구나. 그런데 이 공을 치다가 이제 봐봐요. 두 번째에서 공을 쳤을 때 요쪽에 공간이 생기면 요건 요렇게 치는 거예요. 요렇게 요쪽을 쳐서 요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고 얘가 이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저쪽으로 공을 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맞추는 면이 이쪽 면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쪽 면으로 맞추면 공 자체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공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조금 세게 친다 여기서. 그쵸? 의외로 세게 치고 여기서 앞에 있는 공을 완전히 얇게 슬로우로 이렇게 가. 그리고 여기에 공간이 생기면 그대로 친다. 아이고 씨. 요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 그대로 그대로 그 사이 틈으로 이런 모습으로 공을 친다. 좀 약했네. 그렇죠? 한 번 더. 이거는 다이렉트로 쳐도 되겠다. 세게 쳐. 이런 방법으로 공을 구사한다. 저는 이제 훈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 형태의 공이 나왔을 때, 왼쪽 공을 두껍게 치고, 요 공을 얇게 쳐서 이렇게 가고, 그냥 자동으로 공이 몸이 일로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몸이 오고, 여기서는 좀 두껍게, 왕쿠션으로 좀 두껍게 쳐서 힘 조절해서 간신히 맞아요. 조금만 자신 있게 칠게요. 다시 그대로 세워놓고 두껍게 이렇게 치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들 세기를 만드는 방법이 된다. 굉장히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이게 적입니다. 어려운 적이라서 이거 보시고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게 돼요. 더 많은 테크닉이 있지만 이 정도 선으로만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새로운 걸 한번 들고 나와서 우리 어떤 식으로 공을 공략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도 보통 이렇게 공이 나와 있을 때도 이거 뭐 우리 하점자분들은 뭐 그냥 야 이거 여기서 승부를 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서 끝을 봐야 돼. 근데 이제 잘 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놓고 자꾸 공을 이제 끌고 가야 돼요. 이렇게.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요 방법으로 쳐야 요 셀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데요. 모양을 파괴시키려고 노력을 하시요. 우리가 모양을 파괴시키지 않고 셀이 모양으로 공을 끌고 가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제자리에서 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를 버리고 가야 그런 걸 모양을 깰 줄 알아야 실력이 된다. 많잖아요. 모양을 갑자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딱 나오는데 야 이거를 그냥 톡 쳐서 여기서 톡 뭔가 모양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깨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강구 실력을 높이는 형태가 됩니다. 혹시 저랑 당구 게임에서 한번 이겨보고 싶은 사람은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멋진 해보겠습니다. 4구 킹인 400 치세요. 보십니다. 400 치시면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인지 확확 들어오죠. 막 꽤 사무치죠. 꽤 사무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해보니까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한번 요즘은 당구 잘 치시는 분하고 한번 쳐보고 싶은데 잘 치시는 분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그분들하고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주 심심해요. 네. 누가 한번 와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게임 한번 해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네, 여기까지만 제가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실전도 엄청 잘 치시는 거 실전에 잘 치냐? 사구키님은 저랑 진짜 제가 치는 거 직접 보셨나 보다. 네, 네. 저랑 실전에서 치면 제가 못 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라실 분들도 있고,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재성님이 워낙 또 저를 또 우리 팬이라, 네. 제가 한번 조만간 뭔가 한번 치러 한번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제 당구 진짜 얼마나 치나? 응? 얼마나 치는지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근데 못 치는 당구 아닙니다. 네. 제가 뭐지? 그걸 보셨어요? 이건 동양님이랑 같이 오신 에릭님이시구나. 누군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름 밝히면. 안녕하세요. 맞구나. 네. 나무킴님, 죄송합니다. 네.
사고킹이 한번 오세요. 아, 사고킹님이 성격이 너무 좋으세요.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네, 한번 오셔서 근데 제가 근데 부담 주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요번에 좀 가뜩은 그렇습니다. 네. 한번 꼭 오세요. 꼭 오셔갖고 당구도 한번 치고 저희 자 그럼 오늘 방송 이걸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사고킹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구나. 누군가 하셨네. 네. 다음번에는 더 멋진 세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이스님, 나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게임하고 싶은 사람 오시면 한번 오세요. 근데 제가 그 스케줄을 잘 맞추셔서 치시면 제가 와서 게임을 좀 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네, 방송 끝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사고핑이 한번 오세요. 라이브 할 때 계속 오시면 더 좋죠. 한번 또 공도 한번 치러 오시고. 네. 저랑 게임 한번 하시면 저는 좀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 공이 조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잘 이제 뭐 뱅크샷 잘 치고 막 이러신 분들은 금방 하죠. 금방 할 수 있어요. 전 당구 치면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합니다. 생각을 정말 엄청 많이 해서 어떤 공을 어떻게 구사해야 더 좋은가, 그래서 다음 공을 어떻게 공을 쳐야지 공이 좋은 건가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생각하고 공을 때립니다. 이게 쓰리쿠션 선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설계하고 이러는 게 그게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조만간 여기서 그 뭐죠? 100개 치기 다시 한번 도전할 거거든요. 근데 이 큰 데서는 칠 자신이 있는데 여기 짧은 데서 코너에서 3개 이상 안 치고 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5개까지 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볼 텐데 코너에서 3개 안 치는 상태에서 200개 치라고 하니까 제가 아직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좀만 더 치면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는 한 1500 정도 치거든요. 2000점은 아니고 한 1500 정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전에서 이제 저희 그렇게 치고 있는데 아직 사고를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아서 쿠션만 오래 쳤는데요. 지금은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2000점 한번 쳐보고 싶어서 만렙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2000점 한번 쳐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치시는 분들하고 한번 게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하고 쳐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누가 더 잘 치느냐는 아직 좀 되게 어려운 판단인데 동양님이랑 이기범 선수, 뭐 송길령 선수, 요 정도 이남규 선수, 요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그분들하고 한번 게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동양님이 고문이세요. 동양님 뭐 거의 당구의 그 뭐라 그럴까 창작 능력이 뭐 대단하시죠. 설계 능력이 좋다고 그래요. 설계 능력이 동양님이 대단합니다. 동양님이랑 게임을 치는데 되게 그 워낙 그 공을 잘 치세요. 구질이 좋아요. 구질이 좋아. 공이 깔끔해서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요. 동양님 마세이 진짜 잘 치시죠. 마세이 엄청 잘 치십니다. 실전에서 제가 동양님한테 사실 마세이를 배웠죠. 저도 마세이를 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양님 보고 마세이가 좀 약간 좀 후졌다. 제 마세이가 후졌다 그래갖고 동양님이 저한테 레슨을 해주세요. 레슨 해줘서 저도 그걸 보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훈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잘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동양님한테 너무 고맙죠. 동양님이 마세이는 거의 지존이죠, 지존. 마세이는 거의 지존이에요. 못 치는 마세이가 없어. 마세이 뭐 예술이죠, 이게 예술이에요. 특히 그 포지션 플레이까지 해가면서 어디 면까지 맞춰야 된다 그러면 아주 기똥차게 맞춰요.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있으면 동양님은 뭐 예를 들어서 마세이를 쳐서 얘를 이쪽 면을 맞출지 가운데를 맞출지 옆면을 맞출지 뭐 이거 근데 동양님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정교해요. 마세이를 여러분들 많이 치는데 아주 정교해요. 맞추는 면까지. 이거 정말 환상적이에요. 근데 저는 동양님처럼 연습을 해서 그 정도 선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죠. 이랑균님도 잘 치세요. 근데 이랑균님은 한번 뵙고 싶은데 한번 여기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 본인이 얘기하신 건 아니고 동양님이 한번 이남규 부분이랑 한번 시간이 되시면 오신다고 저야 뭐 땡큐죠. 저야 땡큐인데 한번 오시겠죠. 저도 한번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정말 열심히 뭐 이 승패를 떠나서 한번 어느 그런 느낌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보고 해보고 싶어요. 지역이 어디냐고요? 여기 인천 부평이에요. 네. 인천시 부평구. 네. 인천시 부평구입니다. 주소 한번 찍어드릴까요? 여기 어디냐면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 길주로 여기가 7호선 부평구청역 8번 출구 1분 거리입니다. 저희 당구장의 위치에
언제든지 콜이죠. 제가 어디 외부에 수업 나가고 막 이런 게 있어갖고 그거만 스케줄만 피해 오시면 네. 2시간이 어디신데요? 신내동? 나봐. 신내동이면 어디 신내동이죠? 들어는 봤는데 2시간 걸렸고요. 들어본 것 같아요. 저기 중남구. 중남구 그렇죠. 쉽지 않죠. 여기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10년) 전 150이었는데 300 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대답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짱짱한 300 되려고 그러면은 아주 감각이 좋으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하면 아주 빠르면 6개월, 아주 빠르면 6개월, 아니면 더 걸릴 수 있어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기간을 오래 잡았나요? 방송을 내가 안 끄고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얼마나 연습해야 될까요? 쉽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당구를 못 치는지 알고 계셔. 백마세이 보여야지 이거 백마세인지 알죠, 그렇죠? 역세리에서 정세리로 바꾸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리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역세리 모습으로 갈 때 얘를 일자로 이렇게 세워야 돼요. 이 공을 이쪽으로 자꾸 뚫고 들어가야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모양을 한 상태에서 얘를 이제 구멍을 넓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구멍을 넓혀야 돼요. 자, 구멍을 여기 죄송합니다. 아이씨, 손으로 자꾸 건드렸어. 제가 손 터치했어. 이게 구멍을 넓혀서 죄송합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세리를 내가 역세리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을 세워서 얘를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야 돼요. 일자로 잡고 이렇게 해서 삼각형에서 일자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구멍을 더 파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 더 어려워. 이게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공을 치면서 이렇게 놓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손 떨리네. 네.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서 뚫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뚫을 때 역세리에서 공을 뚫을 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여기서 좀 과감하게 쳐야 돼. 과감하게. 이제 과감하게 쳐야 여기서 이 역세리에서 다시 이렇게 정세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세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고 다시 얘를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요렇게 틈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서 요 공을 이렇게 뚫고 가는 거죠. 이렇게. 뚫고 가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제 이게 정세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해요. 왜 내가 굳이 세리가 나왔는데 내가 왜 역세리, 정세리를 왜 바꿔? 그럴 때 이제 보통 이런 형태까지 끌고 와버려요. 그래서 공을 뚫으려고 이제 이 공을 이 가운데 이 정세리를 이렇게 끌고 와갖고 여기서 역세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이제 모양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 때 이 가운데를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조금 잘못했지만 이렇게 방향을 바꿔요. 이해되셨죠? 네. 방향을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끌고 와갖고 여기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테크닉은 제가 오늘 공개하려다가 사실은 안 한 거거든요. 이렇게 공이 서 있을 때 여기서 항상 이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갖고 여기서 이 형태의 공으로 이렇게 역세리를 정세리로 바꾸는 것 중에 가장 센 거는 여기서 과감하게 대공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런 형태의 공이다. 이해되셨죠? 조금 더 과감하게 여기서 이렇게 패싱 스루를 하는 거예요. 패싱 스루를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하나? 소심하나? 요즘 제가 엄청 훈련을 많이 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요 역세리를 정세리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려야 오 한번 또 들어오셨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 역세리를 치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제가 몇 개 쳤어요? 4개 쳤죠? 그러니까 이게 하전자들은 역세리를 정세리로 바꾸는 순간에 자기 알수를 치게 돼요. 그렇죠? 자기 알수를 치게 돼요. 이거 조금 덜 나왔다. 걸렸다. 여기서 덜 나왔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끌고 가서 여기서 다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100%는 잘 안 나왔는데
여기서 가운데로 빼서 역세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 그냥 요런 형태로 공을 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형태로 공을 치게 돼요. 요건 이제 우리가 패싱수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우리 즐겨찾기 형님. 즐경님 고맙습니다. 이 세리를 즐경님도 이제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잖아요. 동양이 세리 잘하죠? 세리 우리 동양님이 세리 거의 지전이죠. 근데 저도 이제 요즘 세리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충격적인 거는 바로 뭐였냐면 제가 세리 영상 중에서 충격적인 건 이 영상이었어요.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쳐갖고 이거를 딱 쳐서 내 공을 딱 스탑을 딱 걸고 저 공이 와서 내 공을 까주는 거야. 근데 그게 엄청 어렵더라고. 이게 딱 놓고 이렇게 때려서 공을 빼는 건데 야 키스를 해서 이거를 세미를 만드는 거예요. 힘 조절이 이제 저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세리를 키스를 여기서 팍 내갖고 세게 쳐야 된다. 이거 안 돼. 좀 더 연습해. 좀 더 연습 퍼펙트하게 좀 더 공을 더 다루고 아직은 요 방법으로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은 저도 예를 들어서 이 공을 세리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치는 건 돼요. 세리 모양을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써볼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놓고 얇게 공을 딱 치지만 이렇게 공을 맞추잖아요. 세리를 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근데 이 세리는 안 된다는 거야. 제 얘기가 여기서 공을 딱 때리면 이렇게는 내가 모을 수 있는데 이게 세리가 안 된다는 거야. 저 다시 작업을 해야지. 근데 어떤 공에서는 이 공을 딱 치니까 내가 여기다 딱 세워놓고 이 공이 와서 여기를 쫙 때려주는 이런 세리가 되더라는데 이거는 조금 더 테크닉이 조금 더 정교해야 되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은 이 공을 지금처럼 치는 것도 되지만 또 회전을 많이 주고 한번 쳐볼까? 마세이에 회전을 많이 줘야 내 공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 빠진단 말이에요. 회전 안 주고 치면 내 공이 가운데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치면 내 공이 가운데에 갇히는데 내 공이 가운데에 이렇게 갇히는 것보다 왼쪽으로 좀 빠져주는 게 좋거든요. 왼쪽으로 조금 빠져주는 쪽에 두께를 설정해서 세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개털이라는 거예요. 좀 빠지는 쪽의 형태로 좀 가야 된다. 그런 느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요거를 훈련을 하고 있어요. 5번. 그래서 이제 세리를 공 한 5번 쳐도 세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우리 이기범 선수가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고 이기범 선수가 세리 마세이를 이렇게 백 마세이를 이렇게 치잖아요. 보면 화면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마세이를 많이 치죠. 이렇게 여기다 딱 잡고 이제 여기다가
손은 딱 되잖아요.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마세이를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마세이를 치는데 이경험 선수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딱 치는데 저는 이게 이 마세이를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세이를 저는 안 하고 그 어색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다 대고 무릎 올려가면서 안 하고요. 그냥 여기다 대고 이렇게 찍습니다. 아니 저 좋아해요. 이거를 더 좋아합니다. 방송에서 나올 때 마세이 그러니까 찍을 때 마세이를 올리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브릿지를 연습을 많이 하는 거죠. 독특한 그 브릿지의 모습으로 붙여서 이렇게 마세이를 왜 안 되냐. 갑자기 쫄아갖고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아까는 좀 더 어려웠었는데 여기서 그냥 저는 이렇게 쳐요. 요 상태로 놓고 이렇게 마세이였으면 더럽게 안 되네. 잠깐만요. 연습 좀 하고요. 백마세 연습 좀 하고. 근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자세를 잡아요. 훈련을 엄청 많이 여기서 놓고 요게 브릿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브릿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손의 모습을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어이씨 못 나오네. 잠깐만요. 네 이제 저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쪽팔리다 이거. 죄송한데 여러분 저 원래 맛을 무지하게 잘 찍어요. 백마세이. 네,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거 안 되네. 잘 되네. 안 돼. 왜 안 되지 갑자기? 제가 이게 요즘 이런 마세이는 훈련을 좀 많이 했는데, 갑자기 오늘 세게 나오니까 안 나네. 마세이도 저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그냥 허공에다 찍습니다. 이거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대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잘 찍었죠? 제가 이렇게 마세이를 못 치는 마세이는 아닌데, 오늘, 왜 갑자기 안 되죠? 그래도 조금은 치거든요. 어디 왜 안 되냐. 이게 이제 그 수리 쿠션 쪽을 많이 치다 보니까 그런 쪽의 마세이를 조금 더 갑자기 뺨 마세이가 안 되지? 왜 뭐가 안 되지? 저 이러면 또 집에 못 가요. 이러면 또 오늘 또 1시간 연습하다 가야겠네. 이거 진짜 누가 얘기 잘 하신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있으면 또 까불지 않고, 야, 이거 또 이게 그 마세이를 또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또 연습을 하고 갑니다. 그렇지. 잘 되네.
그냥 연습하면 좋죠. 저 방송 이제 집에 들어가야 돼, 집에 들어. 근데 오늘 누가 한번 오세요? 우리 사부킹님, 사부킹님 오셨, 나이스니 한번 오셔갖고 저랑 한 게임 쳐요. 저랑 게임 치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랑 방송에서 한번 치는 것도 좋죠. 아, 좋으신 분들이야.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집에 가야 돼서 방송 종료할게요. 자, 그럼 방송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